고객의 거절을 기회로 만드는 변액보험 카운터펀치 최도노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맛있는 라면의 비법이에요. 자, 오늘 고객님의 거절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몇 년 전에 변액보험에 가입했다가 손해만 잔뜩 보고 결국 다 해지했어요. 자, 이 고객님의 유형은 어떤 유형이에요? 변액보험을 가입하시고 손해를 보신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다 해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객님 같은 경우는 손해를 본 그 기억만 남아있어서 변액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기억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그런 고객님이세요. 자, 이런 고객님한테는 저희가 어떻게 응대를 하면 될까요? 자, 오늘의 카운터펀치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라면을 잘 끓이는 나만의 비법이 있으신가요? 자, 우리 라면을 잘 끓이는 비법. 전 국민이 좋아하는 음식이고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맛있는 라면을 끓일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는 라면 끓이는 비법 좀 모아봤어요. 첫 번째, 열 전도율이 높은 냄비. 그래서 양은 냄비 있죠? 거기에 끓이라는 거예요. 뚝배기 같은 데 끓이면 열 전도율이 낮기 때문에 같은 시간을 끓였을 때 라면이 많이 뿌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안 좋다고 하고요. 물의 양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물보다 스프를 먼저 넣게 되면 끓는 점이 좀 낮아지기 때문에 물이 더 빨리 끓고 맛있게 끓는다고 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센 불을 유지하고 면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공기를 좀 넣어주면 더 쫄깃한 그런 맛을 느낄 수 있다 그러고요. 살짝 덜 익었을 때 꺼내서 덜어야 먹을 때 이제 완전히 익는다. 뭐 이런 이제 비법들이 여기저기에 막 있어요. 실제로 저희가 라면을 끓일 때 진짜 비법, 맛있는 라면을 끓이는 비법은 뭘까요? 뒤에 보시면 심지어 많은 전문가들이 연구까지 한 비법이 있어요. 그 비법이 뭘까요? 그 비법은 바로 라면 봉지 뒤에 그려져 있는 그 비법이에요. 모든 라면 회사들이 라면을 만들고 나서 그 라면의 최적의 맛, 최상의 맛을 내기 위한 비법을 많은 시간 연구하죠. 그 결과물이 결국 이 뒤에 있는 조리 방법이에요. 실제로 저희가 비교를 좀 해봤어요. 같은 회사에서 만든 라면이에요. 첫 번째 라면을 보면요. 물 550ml를 넣고요. 그리고 건더기 스프를 물과 함께 넣어서 끓이래요. 그리고 나서 분말 스프를 넣고 면을 넣은 다음에 4분간 끓여라. 이렇게 지금 방법이 제시가 돼 있고요. 이거 같은 회사에서 만든 라면이에요. 근데 이 라면은 물을 550ml를 넣는 게 아니라 500ml만 넣으라고 돼 있어요. 앞에 거는 건더기 스프랑 물을 같이 끓이라고 했는데 얘는 물만 끓이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분말 스프 넣고 면 넣고 4분간. 무슨 말씀이냐면 같은 회사에서 만든 라면이라고 해서 이 라면 회사가 형식적으로 그냥 똑같은 조리 방법을 넣어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발하는 라면마다 최적의 맛을 내기 위해서 물의 양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뭘 먼저 넣느냐, 같이 넣느냐, 따로 넣느냐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서 각각의 라면에 맞는 조리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희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할 때도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년간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원칙이라고 하는 투자 원칙, 투자 이론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원칙을 따르면서 내 취향에 맞게 토핑만 더 얻는 것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의 끓이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다 보니까 오히려 앞에서 경험했던 그런 실패들을 반복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가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주식은 불규칙하게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정한 사이클을 가지고 순환하거든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지금 이제 2000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을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2000년 초반에는 1000포인트 정도에서 시작을 했고요. 2007년에 우리나라 주가지수에 엄청난 변곡점이 되는 그런 2000포인트를 뚫는 일이 생겼죠.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는 1980년 1월 4일을 100으로 놓고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2007년이면은 거의 27년 동안 단 한 번도 뚫지 못했던 2000포인트를 2007년도에 뚫죠. 그리고 주가가 더 올라야 되는데 그때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것이 뻥 터졌어요. 2000을 뚫었던 주가가 1000포인트 초반대까지 거의 반토막이 나다시피 폭락을 했죠. 그리고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치고 올라갔고요. 중요한 거는 전 고점보다 더 높은 최고점을 기록하면서 주가가 이제 형성이 됐고요. 그 이후로 약 4년에서 5년 정도 지지부진하게 횡보장을 거듭하다가 최근에 다시 상승, 또 최근에 일부 조정을 받아서 약간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가가 막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주가가 움직일 때는 일정한 순환 주기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보시면 어느 정도 횡보를 하다가 추세가 전환이 되면 상승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횡보하다가 추세가 전환되면 상승하게 되고요. 요 중간에 보면 하락 및 회복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처럼 아주 글로벌한 큰 금융위기가 오지 않는 이상은 자주 발생되지 않는 그런 형태인데요. 이것도 역시 여러분이 큰 그림으로 보면 전 고점을 뚫어서 최고점이 형성됐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이어서 중간에 조정은 좀 있었지만 상승기다라고 봐주셔도 무방해요. 결국 결론적으로 주식은 횡보와 상승을 반복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를 나타내거든요. 우리 변액보험이 맨 처음 시작된 게 언제냐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변액종신연금 유니버셜 출시가 됐어요. 이 당시에는요. 보험회사에서 펀드에 투자하는 변액보험이라는 상품은 완전하게 낯선 상품이었고요. 우리 증권회사에서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자체도 일반인들에게는 나한테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익숙한 상품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그때 아버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유언도 하셨어요. 아들아, 너는 살아가면서 절대 두 가지는 하면 안 된다. 첫째, 남한테 빚 보증 쓰면 안 되고, 두 번째, 펀드나 주식하면 안 된다. 패가망신한다. 그 시절에 보험회사에서 펀드에 투자하는 변액보험이 출시가 됐는데,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생소한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쉽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안목이 좀 있으신 고객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판매하시는 이분들하고 친분이 있으시는 고객님들이 맨 처음에 변액보험 출시될 그 시점에 투자를 하셨고요. 그 당시에는 월납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주로 목돈을 펀드처럼 투자하시는 일시납의 개념의 투자를 많이 하셨어요. 자, 그때가 언제냐면 요때예요. 우리 요때 이제 사람들이 막 투자한 거예요. 이때 투자를 하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지속적으로 상승했죠. 그 당시에 투자하셨던 분들은요. 지금 주가가 하락하거나 주가가 횡보하거나 불만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이 상승기를 다 누리셨기 때문에. 문제는 주가가 올라가면 그때 투자를 하셨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때까지만 해도 주가가 2,000을 뚫을 때까지만 해도 관망하시면서 저건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겁났기 때문에. 그러다가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뻥 터지고 주가가 반토막 났을 때 전 국민이 안도의 한숨을 내셨어요. 그때 들어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그 주가가 다시 금방 지금 1,500을 뚫으면서 2,000을 향해서 달렸어요. 그때 뉴스가 뜨서 막 나오죠. 우리 코스피 지수 2,500도 문제없다. 3,000도 갈 수 있다. 막 그런 희망들이 옆에서 막 불어넣어주면 많은 투자자들이 그때 투자를 시작해요. 전 국민이 주식이나 펀드, 변액보험에 투자했던 때는 이때거든요. 그러고 나서 주가가 올랐으면 문제가 없는데 지지부진한 4, 5년간의 행보가 계속됐으니까 이 시점에서 많은 고객님들이 평가 금액을 봤을 때 성과는 좋지 않았죠.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살 때 가격이나 평가할 때 가격이나 가격이 비슷했으니까 수익이 많이 안 난 것처럼 보였겠죠. 얘는 언제 수익이 나는 거냐면 이 횡보기에서 낮은 가격의 주식을 많이 샀을 거 아니에요. 그 사놓은 주식이 가격이 오르면서 높은 가격으로 평가를 받을 때 성과가 높은 걸로 평가가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요 기간이 대략 7, 8년 되거든요. 10년짜리 변액보험을 가입했는데 7, 8년을 투자했는데 왜 아직도 성과가 이렇습니까?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다 해지하신 거죠. 만약에 이분이 해지를 안 하셨다면 이 주가의 상승기에 훨씬 더 높은 성과를 누릴 수가 있었는데 이분이 해지를 해버리심으로 인해서 손해는 손해대로 나고 속만 상하신 그런 결과를 갖고 온 그런 고객의 사례예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많은 사람들이 단연간 투자 경험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원칙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변액보험을 판매하면서 고객님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고객님들이 그걸 지키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시기 때문에 지금 고객님의 선택은 변액보험이라고 하는 상품의 문제가 아니라 그 변액보험의 투자 기반이 되고 있는 시장의 문제였기 때문에 고객님의 선택은 올바르지 않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 워렌 버핏과 거의 대등한 선으로 높게 평가가 되고 있는 훌륭한 투자자 중에 저가주 사냥꾼, 가치주 투자에 아주 능한 월터 슐러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2001년도에 은퇴하셨는데요. 그 전까지 여러 개의 펀드를 운영하셨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펀드는 45년간 운영한 펀드가 있으세요.
그 펀드의 연평균 수익률은 15.7%고요. 15.7%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잖아요. 이거를 실제로 더 놀랍게 계산을 해보면 만약에 원금을 투자하고 45년 동안 그대로 유지했다면 약 721.5배가 될 정도의 성과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에 펀드 만들었을 때 1억을 냈고요. 45년 동안 내가 한 번도 돈을 빼지 않았다면 45년 뒤에 1억이 721억 원이 됐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아유, 펀드 투자하고 45년 낸 사람이 어디 있어? 그분이 5분이나 있어요. 이 5명은 똑같은 펀드에 투자했지만 해지를 하지 않고 45년간 기다린 덕분에 이분은 최초 원금의 721배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우리 카운터펀치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단연간 연구한 결과 끝에 얻은 그러한 어떤 투자 원칙들은 반드시 지키는 게 중요하고 변액보험의 성과는 상품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장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고객한테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카운터펀치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